다루는 내용은요,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확률끼리 더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니?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본 공간을 집합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집합에서 유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자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에서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전체 표본 공간을 S라고 할 때 양변을 NS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 자, 각각 다 나눠버리면 양변을 어차피 이게 항등식이니까 자, 양변을 나눠도 똑같이 성립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자, 바로 합집합의 확률이 되겠지. 그지? 전체분의 사건의 개수는 자, A 집합의 확률 더하기 B 집합의 확률에서 뭐 한 거야? 그지? 교집합의 확률을 뺀 걸로 정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의 연산과 동일합니다.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확률은 자, A 집합의 A의 확률, 그 다음에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집합 둘 다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빼버리면은 자, 그게 바로 합집합의 확률이 되고요. 그럼 여사건은 어떻게 될까? 여사건은 자, 똑같이 생각해 봤을 때 A의 여집합이라는 원소의 개수는 자, 전체에서 A를 제외시킨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양변을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은 자, 여집합의 확률은 자, 1에서 마이너스 A의 확률을 뺀 거가 같습니다. 가 성립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건 집합하고 개념이 동일하니까 같이 결부지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개념 한번 보니까요. 자, 여기서 그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하는 식에서 양변을 전체 집합으로 나눠줌으로써 지금처럼 합집합에 대한 확률의 식을 유도할 수 있고요. A랑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뺀다. 만약에 배반사건이라는 건 뭐야? 그지?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는 그때는 뭐랑 같다? 그지? 두 확률을 더하는 게 바로 합집합의 확률이 된다가 바로 배반사건일 때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배반사건은 이게 성립한다. 합집합이 A랑 B를 더한 거랑 같습니다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 경우라고 한다면은 걔가 바로 뭐예요? 그죠? 두 사건이 배반사건, 교집합이 없는 경우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지? 6건의 확률 전체 여섯 건의 확률은 A의 확률은 6건을 만약에 가지고 구한다면은 1에서 6건의 확률을 뺀 거고 또 마찬가지로 A의 6건을 구하는 거면은 1에서 A를 빼는 것과 같다. 까지. 자,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래요. 그 다음에 A가 0.6, B가 0.3이래. 교집합이 0.3이래. PB를 구하랍니다. 그러면은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합집합의 확률이 얼마라는 거죠? 그죠? 1이라는 거죠. 양변을 S로 나눴을 때 바로 합집합의 확률은 1입니다. 가 성립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 1은 0.6 더하기 PB 마이너스 0.3 교집합한 게 될 거고요. 그래서 PB는 그치 0.7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2번 보니까요. 사건 전체 집합 S에서 A, B가 서로 배반이래요. 합집합이 S래. 그럼 뭐야? 자, 바로 PA 플러스 배반이니까 자, 합집합의 확률은 뭐랑 같다? 그냥 두 확률을 더하는 것과 같다. 자, 전체 집합이니까 두 확률의 합이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A는 3PB. 그러면은 PA 대신에 3PB를 대입하면은 1이니까 PB 값이 얼마다? 그치? 4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더해서 1이 되는 거니까 PA는 그치? 4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배반 사건일 때.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 사건을 S라고 한다면은 그때 표본 공간이 S가 됐을 때 그때 합집합이 S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합집합의 확률이 1인 거랑 같다. 요거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1부터 20까지의 번호가 적힌 20장의 카드가 있는데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뽑을 확률. 그러면은 자 3의 배수, 자 3의 배수의 확률은 뭐예요? 20개 중에서 6개죠. 그 다음에 자 더하기 5의 배수는 20개 중에서 4개가 되겠지? 그지? 20개 중에서 4개. 자 여기서 뭐 있어요? 15의 배수 있죠? 15의 배수. 15의 배수는 22하니까 한 개밖에 없겠지. 그래서 20분의 9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번 5의 배수가 아닌 3의 배수만 뽑을 확률. 그러면 5의 배수가 아닌 3의 배수니까 뭐예요? 바로 3의 배수 집합하고 5의 배수 집합이 있을 때 바로 5의 배수 아닌 3의 배수니까 바로 3의 배수이기만 한 거. 즉 3의 배수에서 5의 배수를 제외시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즉 차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3의 배수는 20분의 6이죠. 여기서 뭐 하면 돼? 자, 교집합. 요 교집합 부분을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이 교집합이 바로 뭐야? 그렇지. 15배수죠. 그러다 보니까 20분의 1에서 20분의 5,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그지? 자, 문장의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5의 배수가 아닌 3의 배수를 뽑는 거야. 그지? 3의 배수 중에서 5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바로 3의 배수에서 자, 지금처럼 5의 배수를 제외한 부분이 될 테니까 자 A차 집합 B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집합의 연산에서 두 가지가 있죠. A에서 자 A 교집합 B를 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아니면은 A 합집합 B에서 뭐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B를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죠. 그죠?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로 차집합을 연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A가 주어져 있고 3의 배수의 개수 그 다음에 교집합은 15의 배수니까 이 방법을 쓰는 게 편했다는 거지. 그지? 굳이 합집합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자, 자 2학년 10명, 3학년 8명이 참가했을 때 3명이 모두 같은 학년인 방법. 자, 그러면은 자 결국에는 18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8 곱하기 17 곱하기 16에 3, 2, 1 하니까 자 얘가 약분돼서 3. 그래서 17 곱하기 48이 될 것이고 17 곱하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26, 47에 28, 33, 그 다음에 48. 그래서 자 전체 경우의 수는 816개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모두 같은 학년으로만 뽑힌다 라고 한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 2학년으로만 뽑히는 거니까 10명 중에서 3명 뽑거나 또는 자 8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게 되겠죠. 당연히 얘네 둘은 배반 사건이죠. 그죠? 2학년이면서 동시에 3학년인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둘을 계산한 결과를 써보면은 자 얘는 19, 8, 3, 2, 1 더하기 8, 7, 6, 3, 2, 1이 될 테니까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약분하면은 자 결국에는 120에다가 56 더한 거니까 176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816분의 176이 될 것이고 자 일단은 약분 좀 하니까요. 4, 2, 8, 4, 4, 16. 그 다음에 4, 4, 16, 4, 4, 16. 또 약분되네요. 4로 약분하니까 51분의 1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치? 네요.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3명 선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학년으로만 구성이 되는 거니까 2학년으로만 구성이 된다. 3학년으로만 구성이 된다. 당연히 둘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배반 사건이다. 라는 게 굳이 배반 사건이라고 써있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불량품 포함해서 10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동시에 2개를 꺼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2개 모두 정상 제품이 나올 확률을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뭐야? 그지? 10C3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죠. 이거 아까 120개였나요? 그죠? 자, 그러면은 2개 모두 정상 제품이 나온대요. 2개를 꺼낸다 그랬네? 그지? 2개를 꺼낸다.
두 개를 꺼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10C2가 될 것이고 45가지가 되겠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요. 자, 두 개 모두 정상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45분의 자, 정상 제품은 7개가 있는 거잖아요. 분량이 3개니까 7개 중에 2개 나옵니다. 그래서 45분의 21가지가 될 것이고 그죠? 약분하니까 15분의 7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자, 2번 보니까요. 적어도 한 개의 불량품이 나올 확률. 그러면은 적어도 한 개의 불량품이 나온다는 거는 불량품이 한 개 아니면은 2개. 그러면 그거 여사건은 뭐예요? 자, 그죠? 모두 정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자, 불량품이 한 개인 경우, 2개인 경우를 따로 계산해도 되긴 하겠지만 개수는 얼마 안 되니까 자, 기본적으로 한 번만 계산하고 싶으면은 지금처럼 2개 모두 정상인 제품을 확률을 빼버리면은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의 불량품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적어도란 표현이 나오면은 대부분의 경우 전체는 전부 100%는 아니지만 그죠? 말 그대로 10중 8구는 적어도란 표현이 나오면 여사건의 확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가 됐을 때는 자, 전체 경우의 수가 불량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빵개 또는 한 개 또는 2개니까 한 개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 또는 2개. 그러니까 빵개인 경우를 계산해서 빼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일 확률. 자, 근데 5 이상일 확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합은 뭐부터? 2부터 10위까지가 있죠. 주사위 2개의 합은. 그러다 보니까 5 이상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2, 3, 4인 경우를 구해서 얘를 빼버리면은 그게 훨씬 더 계산이 간단하지 않을까? 그지? 자, 2인 경우는 뭐 있어요? 1, 1 있죠? 3인 경우는 2, 1도 되고요.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자리를 바꿔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 1, 2, 2, 1, 3. 그죠? 1, 3.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5 이상인 걸 다 구하는 게 아니라 1에서 2개 주사를 던지니까 6 곱하기 6, 36가지 중에서 6가지. 자, 6건이 되는 6가지를 빼버리면은 6분의 1을 빼는 거니까 6분의 5.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자, 빨간 구슬이 2개 이하. 2개 이하가 되는 거는 0개인 경우, 그 다음에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잖아. 그러면 최대 몇 개까지? 4개를 동시에 꺼내는 거니까, 셋, 넷,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자, 전체 경우를 보면은 2개 이하는 3가지, 그 다음에, 2개가 넘는 경우, 그죠? 2개 초과되는 경우는 3, 4, 2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6건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 계산해도 큰 차이는 없겠네요. 근데 이제 6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자, 전체에서 3개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9C4가 분모고요. 자, 거기서, 자, 5개 중에서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흰 구슬 4개 중에 1개 나오든가, 또는 더하기, 자, 5개 중에서 4개가 다 빨간 구슬로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지? 자, 요걸 빼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직접 계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지? 9C4분의 빨간 게 빵개 나오는 경우는 그죠? 흰 구슬 4개 중에 4개 다 나오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빨간 공이 1개 나오는 경우는 5C1 곱하기 자, 흰 구슬 3개. 그 다음에 빨간 공이 2개 나오는 경우는 5C2에 곱하기 4C2. 뭐 이렇게 계산해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지. 그지? 자, 어느 거든 간에 상관은 없지만 6건으로 굳이 계산하고 싶다. 그러니까 직접 계산해도 얘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으니까 사실 6건이나 그냥 계산하는 거나 비슷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무리수일 확률이래요. 그러면 사실은 얘 같은 경우도 6건으로 해도 되고 6건으로 한다는 거는 자, 무리수가 아닌 경우잖아요. 무리수 아닌 경우는 자, 요 직선 상에서 선택이 됐을 때죠. 그죠? 직선 상에서 선택이 됐을 때. 자, 이렇게 직선 상에서 선택을 했을 때는 자, 무리수가 아니겠죠. 그죠? 대각선이 됐을 때 무리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1에서 전체 12개 중에 2개 뽑는 것 분해. 자, 이쪽으로 가로선 4개 중에서 2개 뽑는 거는 다 그죠? 길이가 정수겠죠. 그러면 곱하기 그런 게 3개 있고요.
또 세로선 3개의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뽑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이렇게 뽑는다든지 이렇게 뽑는다든지 했을 때는 자 자연수 여기선 길이가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유리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4개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직접 세는 거라면은 자 1짜리 정사각형의 대각선 또 2칸짜리의 대각선도 무리수고요. 또 3칸짜리의 대각선도 무리수고요. 그 다음에 4칸짜리의 대각선도 무리수고요. 그 다음에 2가지 있죠. 6칸짜리의 대각선도 무리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처럼 이게 6개 있으니까 12개. 자, 2칸짜리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래서 14개. 그 다음에 얘는 2가지 있죠. 그죠? 2가지에 대해서 2개씩. 그 다음에 얘도 2가지 있죠. 2가지에 대해 2개씩. 얘는 1가지 있죠. 2개.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셔도 뭐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경우는 좀 더 도형이 커지면 좀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여사건으로 이렇게 정수가 되는 상태를 직선상 여기 지금 선분으로 나타낸 요 선들 중에서 선택을 했을 때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다. 그래서 이럴 땐 여사건을 쓰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덧셈 정리는 집합을 가지고 같이 결부지어 생각하면 훨씬 더 간단할 수 있고요. 해서 집합의 개념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이제 곱셈 정리는 요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덧셈 정리까지가 우리가 다뤘던 일반적인 어떤 개념이 되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라든지 좀 특수한 확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던 특수한 확률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야. 자, 해서 기본 확률 부분 이제 단원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앞에 있는 부분들이 계속 누적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 충분히 이해해야지 뒤에 이제 새로운 확률을 배웠을 때 이해가 편해요. 그러니까 문제 이해하고 자 유형 중요하니까 밑에 유제들 왜 이렇게 되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푸셔야 되고 그리고 개념들 그죠? 꼭 기억하시고 기본적인 문제 풀이법들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은 상태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셔야지 실력이 늡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유제 마무리하신 다음에 문제 들어가도록 합시다.